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계속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선박을 불법 취득해 정제유 등을 실어 나르며 제재를 회피한 정황과 또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자산을 훔친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군사용 통신 장비업체 글로콤이 군용 무전기와 전장 레이더,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을 계속 홍보하면서 신제품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글로콤이 지난해 6월 에티오피아 국방부에 2차례 무선 장비를 수출했다는 한 회원국의 보고 내용과 함께 에티오피아 당국은 전문가 패널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피지, 니제르, 필리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2015년에서 2020년 무기와 관련 물질로 간주되는 물자를 거래했을 가능성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한국과 거래한 뒤 북한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답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유류 수입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월에서 8월 사이 북한 유조선들이 45차례에 걸쳐 남포시설로 정제유를 반입하는 정황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52개 회원국들이 제출한 해당 사진을 통해 최대 79만 2,383배럴에 달하는 정제유가 남포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허용하는 연간 대북 유류 반입량 50만 배럴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가 이뤄진 지난해 정제유 수입량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50만 배럴의 약 21%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또 제재 회피 목적으로 운용하는 선박을 계속 불법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20년 이후에도 북한은 20척의 선박을 취득했는데 여러 중개인들의 거래를 통해 북한과의 연계를 은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의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와 사이버 보안업체의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해킹으로 훔친 가상화폐는 최소 6억 3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이상이며 대부분이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김숙희, 라자루스 그룹, 안다리엘 해커 그룹에 의한 사이버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5일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핵과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을 묻는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이번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스웨덴도 이날 BOA에 스웨덴은 유엔 등 다른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포함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법에 따라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윈블던 아흐마드 국무상도 4일 자신의 SNS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종식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는 글을 올리고 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미국 국빈 방문 때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미국 의사당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맥콜 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하원 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대화를 나눴으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국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의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편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한 중인 민주당의 존 오소프 상원의원도 이 자리에서 양국 간 협력과 무역, 투자, 특히 한국과 조지아주 사이의 무역과 투자를 심화시킬 곧 공개될 기회에 대해 윤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오소프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폐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 목소리로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간 도전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파트너국 외교장관 회의 마지막 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나토의 임무와 작전을 위한 병력 생성 약속을 충족하며 21세기 도전에 계속 맞설 수 있는 수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등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의 참여를 환영했습니다. We're developing new partnerships, including in the Indo-Pacific. At this ministerial, we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Japan, Australia, South Korea, New Zealand, who share our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but also recognize that many of the challenges that we face are interconnected and global in nature.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핀란드 등 새로운 국가의 나토 가입이나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나토 간 협력 강화는 관련국 모두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대표들과의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n a more dangerous and unpredictable world, it is even more obvious that security is not regional, security is global. What happens in your region, what happens in the Indo-Pacific matters for Europe, and what happens in Europe matters for you. And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어 오는 7월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 정상들을 다시 초청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파트너십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탄약 생산량을 늘리고 나토 동맹국에 납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한 한국의 탄약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줄곧 인도적 경제 지원은 가능하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미군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탄약 공급 관련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양의 탄약을 소비했다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최근 의회 청문회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탄약 비축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싱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의 탄약 비축 상황에 대해 우리 군의 준비 태세와 비축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탄약 구매에 집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뿐 아니라 우리의 비축분을 보충하기 위한 계약을 지속하는 총체적인 부서를 갖추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한국에서 구매하는 탄약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는 것인지 미국의 탄약고를 보충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이동시키기로 결정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비축분이 세계 곳곳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를 주선한 슬로바키아 남성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받게 된 데 대해 추후 조치를 조율하고 있다고 슬로바키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4일 관련 사건에 대한 조치를 묻는 VOA의 질문에 자국민이 미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을 알고 있으며 관련 당국과 추후 조치를 조율 중에 있어 현재로선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30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국적의 남성 아쇼트 무크르티체프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무크르티체프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북한 무기와 군수품 20여 종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 항공기와 원자재 등을 대가로 받는 거래를 논의하면서 북한 관리와 접촉했고 이후 양국 간 무기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